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손실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자, 1300조 적립금도 속절없이 연금 대재앙 온다. 이런 이야기죠. 2027년에 국민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진다. 이때부터 명목적인 실질적인 적자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유지된다고 하면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 급여 지출을 감당하지 못한다. 즉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국민연금에서 나가는 돈보다 커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가입자는 줄어들 건데 수급자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했죠. 왜 지금 이렇게 빨리 다가오느냐? 지금이 어떤 시기예요? 베이비 부머 은퇴 또는 은퇴 임박 이런 시기잖아요. 1차 베이비 부머들은 다 은퇴했고 2차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 임박이 되어가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조금 더 이게 연장이 될 수 있는 게 보면은 가입자는 줄어도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지금 실질소득이 감소하는데도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음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국민연금이 적립금을 굴려가지고 투자 운용 수익을 내고 이자 수입을 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더하면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041년 기점으로는 지출이 수입을 앞지르게 되고, 그렇죠?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가지고 이것도 41년까지 늘린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 2055년에 기금을 소진하게 된다. 2055년이면요 한 95년생쯤 되면은 국민연금을 건들지도 못하고 한 85년생쯤 되면은 한 10년 받다가 못 받는 거고 그런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도 되게 긍정적인 전망이라는 소리예요. 자, 저번에 보여드렸던 학령인구 추이죠. 이런 것들은 아마도 그 통계청에서 예측하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 쓸 건데, 여기서 출산율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죠. 2025년부터. 그래야지 2031년쯤에 저점 찍고 그 이후 늘어난다. 이게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는 학령인구가 늘어난다, 출산율이 늘어난다 라는 가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연금을 내는 돈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익금을 아까 많이 내고 있다고 그랬었죠. 네이버가 추락하면서 국민연금이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4천억 손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연금을 굴리면서 이자 수익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수익 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금이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곳이 뭐 국내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외국 주식도 있고, 그래서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보다 지금 뭐 미국 주식이나 이런 데서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국민연금에 있는 달러 꺼내다 쓰려고 달러 스워핑을 한 겁니다. 국민연금이랑. 근데 주가 국내에 투자한 거에 대해서 손실을 보고 있다. 물론 손실 본 것 말고 수익 본 것도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 부동산을 살리려고 하는 것도 보면요 4천억 손실 저거는 양호한 거고 공실 100% 났는데 국민연금에서 2.3조나 투자했다. 네이버 4천억 손실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왜? 딴 데서 벌 수도 있는 거고, 주식 같은 경우는 황금성이 높죠. 근데 여기 태영 마곡 원 글로브 어디예요? 부동산 펀드를 통해 마곡지구 업무 상업 복합 시설, 즉 상가 오피스라는 소리죠. 상가 오피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도 보면요 상업용 부동산 박살이 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라고 버티겠냐? 특히 마곡지구가. 저희가 예전에 마곡지구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 했었죠. 마곡지구 상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 마곡지구 오피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 1. 고가로 인한 수익률 저하. 2. 과잉 공급이라고 그랬죠. 마곡지구의 상업부지 비율은 적절한데 문제는 상업부지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오피스텔 단지 내 상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상가주택, 주상복합 이런데 다 상가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가격이 높죠. 가격이 높으니까 건물주도 수익률이 낮은데 임대료는 내야 될 돈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마곡은 대체세가 없냐. 문제는 마곡은 가축피한 도시죠. 서울의 뭐 마지막 신규 업무지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 LG 들어오고 뭐 해가지고 LG를 중심으로 가격을 띄울 것이다 라고 해서 마곡지구가 들어왔는데 마곡지구가 어디 있어요? 강남 스타일이에요? 강서구에 있죠. 강서구 어떤 도시예요? 자, 보시면 여기 마곡이 있는데 마곡 외에
어떤 동이 있다? 방화, 화곡, 가양, 등촌 이런 곳들인데 잘 사는 동네예요. 마곡지구 상권이 안 되는 이유 뭐예요? 강서구 인근에 커다란 상권이 두 개가 있습니다. 화곡역 상권이 있고 구청 상권이 있는데 거기보다 건물 가격이 너무 비싸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 택시 타고 10분이면 가는데. 그래가지고 가격 올리면 어떻게 돼요? 아, 임대료가 비싼 가격을 엄청나게 높이겠습니다. 임대료에 맞게. 그러면요, 화곡역 가서 먹고 그게 오히려 더 싸게 먹힐 수도 있다는 소리죠. 택시비 포함해서 하더라도. 그러니까 상권이 망할 수밖에 없죠. 과잉 공급 됐는데. 그런 데다가 투자를 들어간 거예요.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손실이 났는데 공실 100%는 좀 심했죠. 이런 것들이 연금 시장을 덮칠 수도 있다는 소리. 지금 그 수익이 난다는 가정이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이야 수익이 나는 것들이 많죠. 근데 지금 보면은 국내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긴축 똑바로 안 하고 자꾸 금리나 기대감 이야기하면서 계속 띄우고 있는 부분 있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돈 쏟아 부어가지고 억지로 살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저 정도 수익률이 나와가지고 2040년대까지 버틴다는 소리지.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구 감소가 위험한 거예요. 인구 감소의 가장 위험한 점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구 감소가 부동산 시장을 작살내는 이유. 수요 감소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수요 감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물고 늘어지죠. 상승공자나 작자들이 풍랑공자들이 인구 감소로 수요 감소돼서 집값 올라간다고 하는데 화폐 가치로 월급 올라가는 건 생각 안 하냐? 그 다음에 뭐 인구수는 줄어도 가구수는 느니까 올라간다. 이딴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야기한 부분 다 제끼고 왜? 거기까지 설명할 대가리가 안 되는가? 아니면 이런 부분 건들면 지들이 손해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항상 불리한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하죠. 인구수 감소하는데 가구수가 증가한다. 근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1, 2인 가구가 늘었다. 애를 안 낳는다는 소리다. 오히려 그러면은 인구가 더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인데 이거를 호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내 집 마련을 못해서인데 1인 가구 늘어나서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 자체가 개소리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는 수요 감소보다 더 큰 것은 유동성 감소라고 그러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뭐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시중에 돈의 화폐가 많다는 소리입니다. 시중에 돈의 화폐가 늘어난다는 소리는요, 그만큼 생산 가능 인구가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소리가 시중에 화폐가 줄어드는 소리예요. 일본이 왜 무너졌어요? 일본이 수출이 안 돼서 무너졌어요? 일본 버블은요, 플라자 합의 이후에 생긴 거예요. 플라자 합의 돼가지고 수출 안 되자마자 일본이 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수출이 안 되는 시기에 거품이 생겼어요. 왜 무너졌어요? 내수가 작살이 나니까. 내수가 왜 작살이 나요? 노인들은 늘어나는데 거기는 또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죠. 무기력함이 더 심하죠. 젊은 층이.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들이 버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노년층이 계속 늘어난다. 근데 생산 가능 인구도 축소되고 있는 중이다. 출산율이 2.1 밑으로 나오면요, 생산 가능 인구는 앞으로 계속 감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청년층이 줄고 고령화가 심해진다는 소리는요, 생산 가능 인구가 버는 돈의 대부분을 부양비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빚 부담도 줄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빚도 많은데 부양비도 많이 들어요. 저축할 여력이 있어요? 일본이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무너지면서 디레버리징을 했죠. 디레버리징을 했기 때문에 이자 부양비가 뭐 늘든 뭘 하든 뭐 이거저거 막 손실을 보든 하든 이자 부담을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GDP 대비 가계부채가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 고점 때 9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60, 70대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근데 일본은요, 일본 버블 터졌는데 부채가 정리가 안 됐어요. 오히려 GDP 대비 가계부채가 조금씩 늘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부채 부담도 있죠? 경제 위기 터졌는데 경제 위기로 인해 소득 감소에 대한 부담이 있죠? 고령화 심각해졌죠? 고령화 심각해지면서 나가는 부양비 부담은 계속 커지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30년이 왔다. 그런데 디레버리징 하면 나라 망할 것처럼 부추긴다. 금리 인하를 해야지 빨리 살아난다. 계속 지금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뭐 정부 관련 정책기관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죠. 고금리 때문에 힘들다. 금리 인하를 해야지 나라가 살아난다.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 건요, 일시적으로는 살릴 수 있죠.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데 활동하면 활동할 수 있어요. 진통제 맞으면. 항상 그거라고 그랬어요. 과잉되면 마약이다. 진통제의 성분들 대부분이 과잉되면 마약이죠. 연예인들 뭐 프로포폴 이런 것도 사실 원래는 의약용품이죠. 의약용품인데 왜 그게 문제가 됐어요? 마약 성분이 되니까 자주 쓰면. 그렇게 심각해져가지고 출산율이 이 모양 이 꼴이 났죠. 근데 국민연금을 못 받는다. 내 노후도 대비가 안 된다.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일본보다 더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노인 빈곤이 심하기 때문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국가가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개인이 알아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결혼하고 애 낳으면 개인이 알아서 책임을 질 수가 없다. 자녀들한테 돈 쏟아 부으니까. 근데 노인 빈곤율은 높은데 우리나라 연금으로 해주는 게 일부만큼이라도 보장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더 애를 안 낳는 거예요. 내 노후를 내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뭘로 근데 출산율 올린다고 뭐 해주고 있어요? 대출해주고 있죠. 이거 굉장히 탁상공정이에요. 본격적으로는 내가 애들을 키우고 은퇴를 하더라도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것이냐, 내 노후가 보장이 되느냐, 요것만 되더라도 출산율은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출산율 줄죠? 그러면 당연히 세수도 앞으로 점점 더 덜 거칠 테고 부양비 부담도 비중이 커지겠죠. 그럼 더 애 안 낳겠죠. 악순환이 도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딱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 상황에서 빚 내가지고 집 사라고 빚 잔뜩 내가지고 대출 부담까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나라가 살아날 수 있겠냐. 망하는 지름길이지.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은 국민연금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앞에 당장 돈 버는 것만 보고서 해야 된다, 집값 올려야 된다, 금리 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자체가요, 외국나라랑 똑같다니까요. 나라만 망하면 뭐예요? 나만 돈 벌면 되지. 근데 우리나라가 딱 그렇게 했었죠. 외국 노들은 떵떵거리고 독립군 투사 자녀분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이게 무슨 자본주의냐.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 국민연금 앞으로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더 빨리 무너질 수도 있어요. 지금이야 어느 정도 자금 굴려서 소득이 나니까 그렇지만 이게 계속될 수가 없다.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 2055년보다 더 빨리 당겨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되고, 국민연금 안 낸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 다 버릴 수는 없어요. 분명히 어떤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복지를 하기 위해서 젊은 층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는 자명한 일이다. 이런 부분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